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갈 건 오늘은 근대 산업의 길을 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 수출품인 왁진, 두묘를 만들어냈던 종두 연구소로 갈 겁니다. 전염병 연구소, 종두 연구소로 갑니다. 다 올라가는 길이 다 수도옥산이에요. 이젠 여기서 뭘 받겠냐는 거지. 그 위에서 노동회관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 노동회관이 있어요. 노동회관이 통하는 길이란 말이야. 이게. 요 밑에 길. 여기가 동명초등학교. 이게 송년배수로 이걸 갖다 일직선을 두고 여기에 두묘 제조소가 있었던 거죠. 두묘 여기가 이제 선생님 그럼 우리가 올 곳이었나요? 응, 여기예요. 두묘 제조소가. 그럼 여기서 쭉 오면서 요 밑에 보건소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한참 전에 얼마큼이었냐? 3,000여 채 있었던 거예요. 3,000여 채가 이 마을을 형성했다 그러면 굉장히 번성한 마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동네에서 형성된 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인천제철이나 대성목재는 다 여기서 다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작창이 있었죠. 여기 공작창도 있었고 조선기계제작소 이런 것도 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산업들이. 어려서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성림중앙교회였거든요, 여기가.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그 골목이 요 그대로인가요? 예, 그대로예요. 이 골목은 그대로예요. 옛날에 이 정도면 그냥 꽤 넓은 길이었네요. 꽤 넓은 길이었어요. 이쪽을 골목 다녔던 그 기억이 길이거든요. 이건 팻말까지 붙여 있는 거. 어디 팻말 있죠? 지금? 일로. 근대 산업에서 그 나무 전봇대가 왜 중요한지. 이 나무 전봇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무 전봇대를 만들 수 있는 나무 목 있잖아 이거. 이 나무를 가져오는 게 신의주에서 가져와요 저게. 신의주요? 예. 그래서 목공 나무를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신의주에 있는 산림 체벌권이에요.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했냐.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근대 산업이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근대 문물 중에 전보가 들어와요. 전보는 중국이 갖고 들어오는 거야. 전보국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표를 갖고 들어오잖아. 근데 이게 1905년에 뭐가 생기냐면 인천에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는 뭘로 하나 이게. 전보센터가 있잖아. 그럼 전보는 뭐로 해? 전보센터가 있어야 되잖아. 또 그 당시에 수요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 목재 수요가 철도를 놓잖아. 1897년부터. 철도에 다 뭐가 들어가죠? 목침이 들어가죠. 침목이 들어가요. 침목이. 이게 다 나무잖아. 다 그거로 쓰는 거예요. 또 뭐가 들어가냐? 바다 매립을 하지요. 네. 매립을 할 때 거기다 박는 게 이 침목이에요. 원목을 이게 잘라서 이게 동강내서 거기다 박아가지고 네네. 이걸로 매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침목들을 쫙 해요. 그럼 그게 저절로 그 사이에 물이 들어올 때는 이게 갯벌이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 이게 막는다고. 이게 막아주는 거야. 그럼 거기 쌓이는 거야. 점점 쌓이면 저절로 이게 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의 첫 번째 어시장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천세관 그 당시에 작년에 인천세관 때 말이 많았죠. 인천세관 창고가 있는데 수인역 그 수인선이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 헐어버린다 만다 말이 많았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옮기기로 했잖아요. 근데 떠서 그대로 옮기는 거. 그게 떠서 그대로 옮겼는데 거기서 드러내서 나온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소나무 통나무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쌓아놨더라고 소나무 통나무들을. 근데 100년이 지났잖아. 네. 생각을 해봐. 100년이 거의 지나가는데 1918년이니까 지금 그 매립을 했으니까 네네. 끝났는데 그 아직도 소나무 냄새가 난다. 그거는 갯벌 흙은 부식을 막아줘요. 고스란히 남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 세관 창고 옮길 때도 거기서 나오는 게 침묵이에요.
그러니 이 나무전보선대가 그 당시 얼마나 귀한 거였겠냐. 전기를 이어주고 전보를 이어주고 다 그런 역할을 했는데. 나무 전봇대가 있었다라는 거는 전기가 들어왔다. 그렇지. 뭐- 그만큼 그 여기 동네 산업이 있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전기. 그렇죠. 얼마나 쓴다고. 저희 지난주에 변전소 자리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변전소가 생기면서 어. 나무 전봇대들이 중간중간에 연결된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어디냐? 전기를 제일 먼저 많이 쓰는 제일 중요한 산업부터 줬단 말이에요. 근데 송림동이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 그럼 송림동에 그만큼 중요한 산업 시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미소들을 주는데 이 정미소들도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어서 그때도 스팀으로 동력을 쓰는 거하고 전기 동력 쓰는 거하고 그게 나눠져 있어요. 저희 나무전보선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 이게 인천선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죠, 이게 마지막 극장인 거예요? 이게? 예,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을 거야, 이게. 네, 여기서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린 여기도 다녔거든. 근데 이 극장이 비가 와요. 자막 이렇게 보면 화면이. 그리고 자주 끊겨 또, 이게. 자주 끊기고, 비가 오고. 그래도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게 서민들이 사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 교회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는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극장이 절반 이상이 여기 수도목산 여기 송림산을 중심으로. 여기 극장이 얼마나 많냐면 이기 그 현대극장 있죠, 네. 문화극장 있죠, 인형극장, 오성극장, 또 항도극장, 인천극장, 미림극장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많았지만 극장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만한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냐고. 여기도 꼭 빽빽히 살고 이 뒤로도 빽빽히 살았던 거예요. 양쪽이 다 달동네야. 이쪽은 송림산, 송현동 달동네, 이쪽은 송림사동 달동네. 양쪽 달동네가 여기가 수용가 시장. 그 사이에 이 시장들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 이 넘어가 송림맞죠? 여기 서림초등학교거든. 서림초등학교 앞에가 큰 개울이 흘러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축장이 가능한 거지. 이게 그러네요. 이 환경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와도 무리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가는 데가 송림시장이에요. 이 송림시장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목장이에요, 목장. 원래 목장이었던 예. 곳이 시장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이와모토 목장이라고 해서 목장을 했던 데인데 이게 그냥 시장이 됐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쪽이 다 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저 옆에가, 저 뒤에가 바로 노축장이 된 거죠. 여기 이와모토 목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팔던 곳이 여기서 제주에서 팔던 곳이 여기예요.
산업의 길을 하면서 이 예. 송림시장에 가서 보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당시에 인천은 공업이 아니라 농업이에요. 농업이 가장 많아서 이쪽에 보면 나중에 성림동 이렇게 보면 농업이 있어요. 농업을 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목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햄 공장이 또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 네, 햄 공장도 있었어요 여기. 예. 그런데 되게 좀 재밌는 게 요런 데 끝에는 여인숙이나 요런 것들이 술집들 유흥가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이게 좀 안으로 들어가. 이 송림시장이 선생님, 예. 저기 현대시장보다 먼저 생겼나요? 먼저 생긴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송림시장이나 그 현대시장은 나중에 생기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이에요, 거기가. 네, 맞아요. 자연 발생적인데 거기서 되게 돗자리 펴놓고 물건 조금씩 팔다가 이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점점 커지고 이게 바로 시장의 속성이거든요. 이 시장을 하나의 건물로 만드는 거예요. 복합 건물로. 이 복합 건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아까 송림 현대시장도 그렇지만 여기도 복합 상가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입구예요. 여기서부터. 네, 시장인데 지금은 예. 다 가정집인가요? 장사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예요. 이 안에 보면 광장이 또 있어요. 시장 안에 시장 광장이 형성이 있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죠. 이쪽에다 하나 거든요. 화장한 데 다 있을 것 같죠? 네. 원래 여기가 시작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화장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아니었을까. 여기가 참 독특하네요. 몸에도 그 아까 묘한 거기하고는 또 틀리죠? 비슷한 형식인데 또 이렇게 안으로 틀려요. 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선생님. 이게 어느 정도까지 했을까? 예. 이게 어느 정도 됐죠, 아저씨? 50년 넘었죠. 50년 넘었죠? 선생님 그 현대시장은 아직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거의 안 하는. 거의 안 하죠. 네, 거의 안 해요. 장사를. 그 당시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건 여기였다고 보면 돼요. 먹고 살고 또 놀고 모든 문화가 여기서 형성이 되거든요. 소비 문화도 송림시장과 현대시장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송림산을 주변으로 해서 시장이 몇 개냐면 저기 소면시장, 배다리시장, 그다음에 여기 송림시장, 저기 현대상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영화관들 다 들어서는 거예요. 보면 오성극장, 지금 미림극장, 그다음에 여기 문화극장, 현대극장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위엔 또 교회들이 형성이 돼요. 아까 보다시피 송영교회 있고 답동성당 있고 서북교회 있고 제산교회 있고 이런 교회들이 또 그 주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송림산을 중심으로 인구 분포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문화시설, 시장, 그런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재반 시설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계획적으로 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먼저 오거든요. 여기에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오고 이 노동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거기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문화시설도 필요한 거고 또 돈을 벌기 위한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극장도 들어오는 거고 이 모든 자본의 논리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산업의 길에서 자본의 논리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네요, 선생님. 예. 근데 이 자본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산업이 움직이면 또한 여기 문화도 그다음에 쇠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장들이 거의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여기서 퇴퇴가 된 거고 제일 먼저 떠난 게 학교부터 떠나거든요. 공장이 막 떠나기 시작할 때 학교들이 떠나요. 학교들이 떠나면서 점점 쇠퇴해지는 거거든요. 그 원도심이. 이 원도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한 누굴까? 여기 또한 자본 논리죠. 자본이 논리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고 거기에 잘 물결을 탄 사람들은 떠난 거고. 냉정한 현실이네요, 선생님.